지금 내가 이거를 만드는 특성이 뭐냐면은, 뭐를 목표로 했냐면은, 단기부터, 단기라면은 스윙하고 스켈이잖아요. 스켈하고 스윙이잖아요. 스켈하고 스윙 중에서도 수익을 내는 승률이 높은 방식의 매매만, 몇 가지 넣었어요. 그게 한 세 가지, 네 가지가 돼요. 그 부분하고, 이 중기 매매 있잖아요. 중기 매매를 하는 방식을 두 가지를 넣었어요. 두 가지. 그리고 장투를 하는 방식의 매매를, 다른 거 뭐 다 안 되는 거 다 제외하고, 장투의 그 매매 방식, 보유 방식, 그리고 이제 그거를 처음에 이끌어내는, 단중기에, 그런 방식을 다 넣었어요. 이거는, 이거는 하나를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제 경력자라도 이제 이 도움이 되게 구성한 거예요. 초보자분들도 이해가 되게 했고, 그 다음에 경력자분들도 아이디어적으로, 전략적으로 여러 관점을 자기가 만들고 실제 내 재매매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론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론이나 그런 것은, 이론 같은 것은 왜 안 되는지 설명을 어느 정도 드리고 그것을 다 버렸어요. 이론 같은 것은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버리고, 그것을 수정한 내용하고, 이론 중에서 그래도 내용이 쓸만한 것을 수정한 내용하고, 그걸 이겨내기 위한 진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실제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을 거기다 썼어요. 어. 그러니까 궁금하죠.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표는 뭐냐면은, 이거를 초보분도 많고 경력자분도 많은데, 수익을 내는 실제적인 10년에서 15년간의 그 경험이나 그 수익을 내는 방식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녹였어요.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금 관리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금융위기에, 넘어설 수 있는지. 금융위기에서 다 자금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거의 반땅이 나거나 깡통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에서 살려내는 거. 금융위기를 파악하는 방식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만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만든 거라 국내에 누가 뭐 비슷한 방법을 쓰는 분도 있겠지. 하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똑같은 게 없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하는 그런 책은 없어요. 약간 비슷하다, 그럴 뿐이지, 그 이유가 되는 원인이나 경험 같은 것을, 그런 부분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포함됐고, 이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강의만 했지, 그거를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산기 위한 매매의 원칙에서 제가 쓰는 방식의 내용들이에요. 그 자료적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 중에서 실제로 내가 오래 겪으니까, 이거를 써가지고 위험한 종목이나 금융위기나 그런 것에서 넘겼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제 쓴 내용이에요, 이게. 이것은 이것을 데이터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면은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넘어가지고, 제 경험 같은 것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깡통나면 안 돼요. 주식을 그래도 오래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생활에 영향이 없게, 수익을 내면서 재테크를 하는 게 맞잖아요. 투자를 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죠. 그런 것을 15년의 이상의 데이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공개를 했고, 그 공개한 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 공개를 한 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데이터적인 것은, 물론 구하기는 힘든데, 그런 것을 제 경험을 더 보태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를, 그거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어요. 이거를 왜 1차로 여기다 이거를 넣냐면요. 어쩔 수가 없었어. 왜 그러냐면, 이거를 어차피 내가 만들기 시작했고, 이거를 잘못 만들면은 내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만들면은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냥 내용 몇 개만 하고 말어. 주위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수익 내는 매매 공개해봤자 뭐하냐.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중간하게 만들면은 나도 어중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나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안 되거든. 어차피 할 거면은 내용 좋다, 내용 좋고 도움 많이 받았다 소리 듣고 그런 게 낫지 않냐. 그래가지고 조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 그거를 만드는데.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매매의 원칙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차에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도산위기 기준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도산위기 기준. 우선은 피해야 될 것을 먼저 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한 매매의 원칙은 그렇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1번으로 올렸어요. 자, 그리고 도산위기 기준. 도산위기 기준을 하는데 이 피해야 할 기업들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경영학을 뭐 전공한 분도 있고 경제학을 전공한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본 분석을 굉장히 오래 분석한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공부를 했어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 도산 위기에 대한 실제적인 수치를 뭐를 봐야 되느냐, 뭐를 보고 그 수치가 뭔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다 깨지는 거야,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수치를 실제적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것은 도산위기 기준, 이거는 건들면 안 된다, 뭐 그런 기준이 있어요.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 정확히 수치들을 그거를 알려드릴 필요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 시간을 오래 끌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 직접적으로 수치가 뭐 보고 수치는 뭐 보고 몇 프로고 몇 프로 이상 몇 프로 이하 뭐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빨리빨리 이거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렸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종목은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차트 교정인데 차트 교정은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차트 교정이 이 차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각각 다 틀려요. 근데 차트 설정이 이게 잘못된 분들이 있어요. 알겠죠? 차트를 애초에 처음 설정이 잘못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보분이든 경력자건 오랜 시간 연구를 차트를 보고 연구를 했는데 차트의 설정이 잘못돼가지고 그 연구의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런지 그 차트 설정을 잘못된 것을 교정을 제가 이제 올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도 똑같이 저러고 있겠구나. 그런 부분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하고 틀려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지 이제 바른 관점의 그 흐름을 보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넣었고 그 다음에 일반 차트 교정 이것도 여기서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교정이 필요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증권사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거를 제가 초보 강의에서 이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문제가 커요. 데이터가 5년이나 10년분이 안 보이는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못 써요. 그거는 다 못 써요. 알겠어요? 그 기업의 그 성장과 침체를 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트가 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그 차트를 그 반을 잘라가지고 보여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그것은 개인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것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못 만든 이유도 있겠지.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눈을 속이는 그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들의 눈을 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기업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거는 빨리빨리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일반 차트의 교정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한 거예요, 저게. 그 부분에. 그죠?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차트는 긴 기간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수치에 대한 변동률을 보는 게 맞아요. 그거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일반 차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고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 이동평균선 분석. 이동평균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동평균을 많이 쓰는데 그걸 가지고 1년부터 10년, 1년부터 5년, 10년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막
고민을 하고 막 연구를 하고 오랜 어,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동평균선이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은 어떤 기간일에 대한 그런 누적 평균 단가잖아요. 그죠? 평균 단가인데 그 평균 단가를 만약에 어느 기간일에 만약에 20주라고 하면은 20주가 만약에 돌파돼 가지고 종가가 유지가 됐다. 그러면은 그냥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20주가 올라가면 월봉에 대한 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중에 매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월봉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주가 올라가면은 그 종가에서 그냥 몰빵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맨날 손실나면서 아 힘들어 아이 힘들어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그 콩깍지를 벗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요, 거기를 돌파를 하든 골든크로스가 나든 이게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것에 대한 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으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 보조지표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조지표를 너무 믿는 거예요. 보조지표 갖다가 10년, 15년을 연구하다가 나중에 깡통이 나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이제 주식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보조지표가 뭐가 보조지표가 그렇게 그 신호를 준다고 매수를 그렇게 막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매수한다고 해서 돈 절대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보조지표를 많이 아는 자, 보조지표를 많이 사용하는 자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이야.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보조지표도 쓸만한 것만 딱딱 남기면 돼요. 그것을 모르니까 너무 뭐 MACD다 뭐 스토캐스틱이다 뭐 그런 거를 모르니까 그런 걸 자꾸 붙여가지고 참고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보조지표는 후행성 지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썼을 때 나중에 깡통에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도 옛날에 굉장히 안 좋은 경우를 많이 당해봤단 말이에요. 보조지표 갖다가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보조지표를 하나씩 제거를 다 했단 말이에요. 제거를 다 하다 보니까 결국에 남는 것은 뭐가 남느냐? 어, 가격이 최고다. 보조지표고 뭐고 얘네들은 장사꾼이다. 얘네들은 보조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시대에 그 잘 맞는 지표를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시장을 그거를 표현을 못 해준다. 후행성이 있다 그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보조지표가 나쁜 것은 어떤 거고 다 버려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떤 것을 써라 해가지고 그 그거를 이제 그 설정을 해주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다른 거 그거 써봤자 시간 낭비니까 시간을 10년을 아껴라. 예. 그런 내용들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헤매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 지금 10년을 주식했다고 해도 자신이 이제 그 주식을 하면서 보조지표를 쓰면서 그게 엉터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를 자신이 10년을 겪던 15년을 겪던 20년을 겪던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든 어쨌든 간에 자기한테 피해는 고스란히 올 것이다. 그 보조지표가 자신의 수익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수익은 자신이 자신의 전략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전략을 통해 가지고 대응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응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잘 보면은 그만한 가치 평가 종목이 그 기업이 굉장히 좋은 거 있잖아요. 어떤 건 30% 가고 어떤 건 50% 가고 어떤 건 100% 간단 말이에요. 자신이 가치 투자를 하는데 100%의 목표가를 갖는 그런 종목을 잘 보는 사람들, 좋은 종목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은 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만약에 종목을 잘 본다고 해도 이 전략이 없잖아요. 전략이 없고 그 시세를 다룰 줄 모르면은 아무리 자기가 그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그거는 주식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보조지표를 버리는 연습을 여기서 시켰단 말이에요. 보조지표는 다 버려라 시켜버렸어요, 내가. 그 이동평균에 대한 그 콩깍지를 다 벗겨버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그것만 딱딱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들이야. 다 나머지는 쓰레기들이니까 보지 마.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빼버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걸 가지고 그 이후의 매매를 제가 가르쳐주고 그거를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수익이 내는 것을 수익을 낸 사람이 많거든요. 수익을 이렇게 해서 낸다. 그래가지고 보유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이 단타를 하시는 분이 맞는데 단타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루나 이틀에 대한 그런 매매가 있어요. 스켈이거든요. 그게 스켈인데 스켈하고 스윙하고 같이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스켈만을 위주로 하는 매매 방식에서도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방식이 있어요. 그게 월중 매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실제 매매를 지금 하시는 분도 있고 수익이 잘 난다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자기가 매매를 하는 진짜 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얻는 게 맞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게 얻으면서 아 이게 그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그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새로운 이런 전략이 이런 전략을 통해서 매매를 해야지 돈이 되는구나를 자기가 수익을 내봐야지 알아. 이거는 수익을 안 내면요 그때는 인정을 안 해버려. 그렇죠. 수익을 그러니까 수익을요 그 가리키는 사람이 수익을 내도 이게 이 사람이 계좌가 한 개가 있나 두 개가 있나 세 개가 있나 네 개가 있나 원금이 얼마가 있나 그거를 몰라요. 알겠어요? 그 중에서 수익을 잘 내는 것만 빼가지고 이렇게 딱 올리면 어쩔 건데 그렇잖아요. 내 말 맞아요, 틀려요? 계좌가 6개야. 근데 6개 중에 수익을 내는 그런 계좌만 빼가지고 수익을 공개하면 어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개인분들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를 배우신 다음에 그거를 매매를 해가지고 아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때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사실 확인이 됐다. 이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매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거는 뭐냐면은 이동평균선까지 했죠. 중기매매의 중요함. 중기매매의 중요함. 이거는 뭐냐면은요. 중기매매를 해야지 어느 정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 단기 매매도 할 수 있고 중기 매매도 할 수 있고 장투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 가정을 하자고요. 매매도 전략이 다 자기가 좋은 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제가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중기 매매가 굉장히 그 자금을 크게 만드는 자금을 크게 버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부분에 매매더라. 그게 결론이 났어요. 그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단기 매매도 심심할 때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도 할 수 있고, 중기도 할 수 있고, 장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은 확률이 높은 것은 역시, 단기와 중기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돈 되는 매매는, 역시 중기 매매더라.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기 매매의 유리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월봉에 대한 다양한 이해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매매 중에서 월봉 매매로 보는 게 월봉의 관점에 파동과 패턴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지금 매매를 처음 배우시는 분이던 그 10년을 한 분이던 20년을 한 분이던 80년도부터 한 30년을 한 분이던 그죠?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월봉 매매가 파동과 패턴을 보는데 가장 강력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은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진실이에요. 그 말은 참이에요. 알겠어요? 그거보다 강한 것은 연봉 매매지만은 파동과 패턴을 볼 때는 월봉 매매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월봉 매매에 대한 다양한 조건을 얘기했어요. 그 조건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음 얘기가 뭐냐면은 다음 얘기는 이 그 매집의 원리하고 매집봉에 대한 그러니까 세력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세력에 대한 그런 매집 분석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매집 분석이 아니고 매집 분석을 넘어가지고 세력의 매매법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은 매집 분석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것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세력의 매매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등고래 패턴이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어요? 그거를 우리는 옛날부터 등고래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등고래가 이렇게 바닷속에 이렇게 한참 있다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등고래가
그 이제 바다 위로 지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 등고래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고래. 동고래 패턴이 지면 위로 오랜만에 올라오면은 숨차잖아요. 숨차니까 그거를 숨을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로 그 시세가 난다고 해가지고 숨을 쉬기 위해서 그래서 강력한 에너지로 그 시세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등고래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등고래 패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모르고 설명을 하더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매집 분석을 이게 매집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거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고 그거를 배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 매집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얘네가 지금 세력이 단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했고 그런 것은 기초예요. 알겠어요? 그냥 기초란 말이야. 얘네들이 매집 단가에서 그 매집에 대한 매집의 흐름을 보니까 단가는 어느 정도 되겠네. 이 흐름을 보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배우는 것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데 그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나중에 자금이 커지잖아요. 자금이 커지면은 자신의 자금을 이 세력처럼 매매를 구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력의 매매는 뭐예요? 세력의 매매는 우선 매집을 하잖아요. 매집 기간이 있잖아요. 매집 기간에는 그 주식수와 주식수 금액을 가지고 주식수를 계속 이제 단가를 내려가면서 수량을 최대한 모으는 게 그 목표잖아요. 그죠?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단가를 내리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주식수를 굉장히 매물을 소화해가면서, 개인들의 매물을 흔들면서 소화해가면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게 핵심인 거예요. 매집에 대한, 이게 매집이냐 아니냐, 그거를 보는 게, 그거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것은 세력의 매매법을, 그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넘어온 것이지, 이거는 매집이고 이거는 매집이 아니고 단가는 얼마고 이것은 기초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결국은 자신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 확장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15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매매에 대한 그 자리를 보는 법이 있어요. 피보나치 보는 법 있죠. 이것은 책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피보나치 보는 법이 있는데 지금 국내에 책에 나온 정도의 수준으로는 그거가 안 돼요. 피보나치 보는 법은 지금 국내용이 아니라 옛날에 제가 FX 매매 트레이딩적으로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많은 부분 그거를 장점을 가져오고 단점을 규정하는 거를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전적인 매매를 국내 매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FX 매매적인 트레이딩적인 굉장히 디테일한 매매란 말이에요. 피보 보기 어렵죠. 근데 피보는요 간단히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핵심을 몰라서 그래요. 그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두 가지가 있어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잘 되는 매매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방식이. 알겠죠? 그것에 대한 내용을 그 수치가 있어요. 피보나치 수치가 있거든요. 국내에는 기본 수치만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기본 수치 갖다가 그 어림도 없어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치를 가르쳐 드리고 그것에 대한 진짜 중기를 할 때 활용법과 단기를 할 때 활용법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 매매 엉터리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를 함부로 대충대충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냥 줄 긋고 뭐 피보나치 긋고 그런 것만 재미 들려가지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파동과 패턴에 대한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 위한 그런 노력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풀어드릴 거예요. 알겠죠? 풀어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 쓰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턴 인식 방식이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서 파동과 패턴 인식에 대한 방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파동을 여기다 안 적었구나. 파동과 패턴 인식에 대한 방식을 여기서 이제 실제 그 진입 타이밍을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진입 타이밍을 높이기 위한 패턴이 오랜 시간 겪어오면서 패턴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변화에 대한 패턴이요. 그 패턴 중에서 잘 맞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중에서 잘 맞는 게 뭐가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잘 되는 것은 뭐가 있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이 5에서 7가지 변화 대응 방식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알겠죠? 이거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국내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어요. 알겠어요? 이건 저작권이에요. 이런 거 다.
물론 이런 거 다 저작권이지만은 이런 것은 다 아이디어적인 실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수익률을 그 승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자리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보기 어렵죠. 근데 저거를 어느 정도 볼 줄 알면은 그 눈이 트여요. 자, 그래서 이런 매집 분석 그런 부분하고 피보나치나 패턴 인식을 통해 가지고 이 무릎에서 사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무릎 매매 있죠. 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거 알죠? 근데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는 내용은요, 실제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거 아시죠? 말처럼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실전 매매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그런 나도 오랜 기간 그런 부분 가지고 막 10년, 15년 가지고 헤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걸 그 해결하는 실마리가 실제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패턴 인식 방식과 피부마치와 그리고 저런 매집에 대한 그런 걸 합쳐가지고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어렵지는 않아요. 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안 해요. 아는 부분을 조금 제가 교정하고 그 실전 매매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은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어. 자, 그리고 이제, 이 분할 분산, 이게 똑같아요. 이거 알죠? 분할 분산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분할 분산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 이게 기본이에요. 기죠?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매매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딱 드린단 말이에요. 쭉 전부. 이거를 한 번에 다 얘기를 해드린다는 건 불가능하지만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어떤 부분인 것을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어. 이거는 자금 운용 전략이에요. 모든 것이. 근데 이것을 가지고 개인들이 그 수준을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거를 넘어서기 그 계단을 넘어가기가 힘들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 알겠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책에는 거의 이거를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이 대부분 다 없어요. 다 없어. 다 없어요. 그리고 포지션 매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이 매매적인 그 여러 가지 툴 중에 포지션 매매 중에 잘 되는 매매를 여기서 실제 수익을 내는 방식을 그 알려드린 거예요. 그냥 알려드렸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방식을 넘어오면서 이게 여기가 진입이에요. 여기 수준이 패턴 인식과 무릎 어깨 팔아 이거하고 연봉 매매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하고 이 대세 판단한 다음에 진입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하고 손실 제한하고 그 변동률에 대한 그 전략을 꾸리는 꾸리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 전략으로 대응으로 어떻게 이겨내고 그런 부분들을 그 연결고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박 플레이적인 그러니까 패턴 인식에 대한 그런 매매로 잘 되지만은 굉장히 박스적인 그 흐름이 있는 부분이 그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넘어선 방식의 압박 플레이가 굉장히 강해요. 이게 이미지가 틀려. 단기, 중기, 장투 혼합한 모든 그런 이걸 이해하면은요 금융 위기를 피할 수 있어. 종목 위기를 피할 수 있어. 장투가 풀려. 중기가 풀려. 이거를 굉장히 이해하면은 그런 방식의 내용들이 수수께끼처럼 쫙 풀려요. 아, 장투는 할 게 아니다. 결론이 딱 도달해. 그 중에서 중기가 짱이다. 딱 결론에 도달해요. 이렇게. 그죠? 그게 압박 플레이예요. 가격의 균형을 가지고, 그거를 다룬 거예요. 그것을 내용을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금융위기. 이 압박 플레이를 통해서 금융위기가 풀려요. 그죠?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벌어지지 않느냐를 수치 가지고 이거를 수치 가지고 그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테스트 매매가 가능해요. 알겠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 보유를 하잖아요. 보유를 하는데 청산의 방식에 따라 이거를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달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전략적인 잘 되는 방식을 여러 가지 전략을 그 공개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청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좋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려드렸어요. 이 방식을 잘 쓰면은 100% 가는 종목 중에서 있잖아요. 그런 종목 중에서 거의 한 80% 정도는 80% 정도 수준까지
그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많이 해봤어요. 알겠죠? 이거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그런 방식의 전략을 여기다가 그냥 썼어요. 원래 그 강의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매매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 그 스토리를 연결고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용이 많이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연봉매매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13년 제가 연구한 거예요, 실제로. 13년을 연구한 사람이 국내에서 있을까? 없어요. 있기는 하겠지. 근데 그만큼 저도 오래 연구를 했어요. 2005년부터 했으니까 오래됐어요. 거의 13년 차. 그리고 이제 이제 기본 분석을 공부하는데 그 목표가 계산하고 주가하고 연결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기본 분석에 대해서 겁나게 무지하게 배웠는데 경영 분석 뭐 무슨 책 경영학 무슨 책을 많이 봤어. 근데 주가를 다루는데 그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목표가를 구하잖아요. 목표가는 실제적으로 정확하게는 못 구해요. 결론은 그거야. 하지만은 그 근접치를는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정확히 못 맞춰도 돼요. 하지만은 그 근접치를 알아야지 어느 정도 매매에 대한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기업 간의 그 상대 비교하고 그 절대 비교를 하는데도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엑셀로 이렇게 쭉 늘어서 가지고 이거를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누가 잘하나, 누가 저평가인가, 그죠? 그것에 대한 주가와의 연결을 실제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렸어요. 간단하게 여기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후에 농사매매 있잖아요. 분할 매수하고 분산 투자의 문제가 뭐예요? 분할 매수하고 분산 투자의 문제는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그렇죠? 분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분할이 많을수록,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적이기는 해. 하지만은, 그 매매에서 수익은 별로 안 나. 그렇죠? 그거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매매 하시고 계시고,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 이제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긴 하는데 수익이 너무 적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어느 정도 여기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추매 전략이 피라미딩인데, 피라미딩을 약간 공개를, 어, 했어요. 강의 중에 피라미딩을 좀 포함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교정을 해줘야지 그래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추매 전략을 좀 포함시켰어요. 그 농사매매. 그래서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하는 매매를 얘기 드렸어요. 음. 저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턴어라운드 보는 법. 기업의 턴어라운드 보는 법 있잖아요. 재무제표. 이거를 해결 못한 분이 굉장히 많을 거야. 책을 봐도 안 나오는 거야. 이거는 턴어라운드가 뭔지. 그래서 이제, 턴을 인식하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필요한 부분을. 여기는 원래 내용이 없었어요. 내용이 없었는데, 하다가 이게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도중에 강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흐름을 가지고, 이 흐름을 통해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씩 추가된 부분이에요. 이 추매 전략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보는 거 이것도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딩 방식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린 다음에 이런 부분이 별로고 이런 부분은 좋다. 그래서 유리하게 전략을 짜는 법을 그거를 얘기 드린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 전략이 있는데 여러 전략에서 기법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분명히 그 시장에서의 맞는 그 전략을 유도해내는 분명히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유도해내는 노력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보여드렸어요.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론적으로 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그거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론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약점은 무엇이고 이 정도에서 그 매매에서 단가가 떨어지면은 걔네들은 다
다 물량을 반납을 하고 외인들이나 기관들한테 물량이 넘어가고 이런 식의 그런 실제적인 매매 트레이딩 방식에 대해서 전략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전략적인 방식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매매가 이런 방식인데 이런 방식에서 어느 정도의 그 포지션이 노출이 되면은 이 사람들도 그 손실이 나기 때문에 주가 관리가 들어온다. 그런 식의 직접적인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그거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걔네들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돈 잃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알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개인도 돈 잃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 기관이나 외국인도 똑같아요. 돈 잃는 거는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에도 얘네들도 약점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쭉 중기적인 내용을 했고 중기적인 부분하고 단기와 중기 뭐 그런 부분의 내용도 포함된 게 많아요. 그 내용 중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지지매매예요. 여기서 이제 그 자금 관리에 대한 것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했고 이 중요하니까 했고 그 다음에 지지 방식이에요. 지지 방식. 지지 방식을 여기서 역시 지지 방식을 국내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옛날부터 이것은 지지 매매는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시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해외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 리스크 관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매매를 이겨내는 그런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두 가지를 했어요. 이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매매하는 것이다. 다른 매매는 손실이 많이 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배워라. 이것을 알고는 있어라 하고 제가 이제 이거를 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격매매 방식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격매매 1번은 뭐냐면은 이격매매 1번은 뭐냐면은 그 이격의 수준이 하락이 얼마가 되건 간에 뭐냐면은 이게 그 하락이 1000%가 마이너스 1000%가 되고 마이너스 2000%가 돼도 손실이 안 나는 매매는 존재해요. 그게 말이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런 매매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알겠어요? 그 마이너스 그게 만약에 자기가 매수한 자리에서 마이너스가 50%가 나건 마이너스가 1000%가 나건 손실이 안 나는 매매는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것을 만들었어요, 제가. 손실이 안 나는 매매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맞는 적합한 종목이 있고,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 있다는 것을,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것은. 알겠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 매매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상승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상승 추세, 중기 추세로 이렇게 쭉쭉쭉 뻗어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중기 추세로 뻗어가는데 나는 소외가 되고 있는 거야. 그죠? 소외가 되고 있는데 소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이격의 매매를 통해 가지고 그 상승 중에도 나도 수익을 먹어야지 나도 먹을래 그런 매매예요.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 저쪽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대. 근데 나는 소외가 되고 있어. 그러면 거기 따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격의 매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맞춰가면서 그 수익률이 그 승률이 높은 방식의 매매가 있어요. 그 부분. 그래서 두 가지 그 원하고 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매매가 뭐냐면은 이것은 밴드 트레이딩은 이격의 매매의 3예요. 이격의 매매의 세 번째인데 밴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어요? 이 매매는 회전율이 굉장히 많아요. 회전율이 하루에 그 한 종목당 3번, 2번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목이 3개면은 이게 종목당 3개, 3번이나 6번 이렇기 때문에 총 18번이 돌아가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매매는 승률이 80%에서 90%예요. 이것은 어떤 매매냐면은 월중에 수익을 내는 매매가 이 매매예요. 알겠어요? 월중에 수익을 단타를 내는 매매를 굉장히 찾고 있잖아요. 그죠? 네, 월중 매매는 저 밴드 트레이딩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알겠어요? 중기 매매가 끝나고 할 게 없어. 그러면 밴드 매매를 그냥 무작위로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매매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음 내용은 뭐냐면 지금 단타가 내 강의에 없다고 하시는데 단타가 지금 돈을 버는 방식 그 중에서
밴드 매매, 밴드 트레이딩이 굉장히 그 좋아요. 알겠죠? 회전율을 밴드 트레이딩의 매매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격 매매 1번은 뭐냐면은요. 이격 매매 1번은 그 1차 작업은 뭐냐면은 단가를 최대한 낮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단가를 최대한 낮게 만들고 내가 어느 비중을 사가지고 피라미딩을 칠 때 유리한 포지션의 전략을 가져가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격 매매 1번은 굉장히 가치가 이것도 커요. 나중에 아실 거예요. 아죠? 그 과정을 겪어가지고 나중에 아시면은, 그때 피라미딩 하기 전에 매매를, 이격 매매 1번을 쓰게 될 거예요. 꼭. 알겠죠? 저도 이제 그 쓰고, 실제적으로. 실전 매매예요. 자, 그리고, 종목 선택이에요. 이 종목 선택은 뭐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재무적인 수치나, 그, 기업을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통점을 저는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게 거의 8년 전에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 그 과정에. 저도 이제 개인 투자하면서요. 그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가치 투자도 가치 투자를 하는데 종목을 좋은 걸 뽑잖아요. 그럼 어떤 거는 30%를 가. 어떤 거는 50%하고 100%를 가. 약 올라가지고 배 아프잖아요. 그죠? 똑같이 가치주인데 이거는 왜 안 가고 이거는 왜 가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해결의 고리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해결의 고리는 역시 유동성에 있더라. 알겠어요? 돈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고 유동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 유동성을 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매매의 방식이 어떤 수치를 보고 어떤 것을 보는지 직접적인 그런 부분의 것을 모르면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여러 종합적인 것을 다시 이제 훈련하고 교육하고 아이디어를 다시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위험 관리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종합 전략이에요. 이게 이런 것을 혼합하는 방식은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한다. 그런 내용을 전에는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던 분이 이제는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어요? 제 매매에 대한 기준과 전략, 아이디어,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 기업을 바라보는 방법, 유동성이 어디로 들어와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반영을 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것을 이해를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종합 전략을 얘기했을 때는,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매매를 너무 좁게 생각을 했구나. 그 그릇 안에서, 깨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 강의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배우시는 분도 모두 다 열심히 해요. 모두 다,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서 수익도 내고 한다니까 저는 그 목표를 그래도 조금씩 통도 안 내고 수익도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개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목표를 하나씩 이루고 있어요. 그런 강의를 올린 거예요.